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그 자료도 없이 발표를 하시겠다고 하는 게 제가 먼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순서가. 그러면 준비를 해오셨어야죠. 그 해왔어요. 아니, 무슨 준비를 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검사장이 지금 의무가 있습니까? 다음 기일 날은 그냥 무조건 끝내는 겁니다. 자, 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12시간 넘게 진행이 되면서 재판장인 지규현 부장판사 다음 주 화요일 13일입니다. 이 추가 기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법정의 필리버스터 아니냐라는 지적도 했고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이현정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참 저도 이런 재판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결심 공판을 이런 식으로 아예 구형도 못하고 지금 다음 기일을 잡았다는 건 아마 유례가 없을 겁니다. 네. 아마 8명의 어떤 피고인들을 동시에 이제 재판하는데 지기현 부장판사의 소신은 그거 같아요. 충분히 재판 과정에서 할 이야기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예. 아마 그런 이 재판 진행 방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판은 일단 이 판사가 재판 이 지휘권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재판을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판사의 권한인데 예를 들어 이 정도의 재판 지금 보면 특히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을 보면 굉장히 의도적으로 지금 재판을 지연시킨다든지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래봤자 사실 별 소용이 없는데 바뀔 건 왜 없다. 그런 그렇죠. 말이죠. 바뀔 건 없습니다. 예. 왜 근데 굳이 이런 식으로 재판부를 괴롭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서증조사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금 시간이 뭐 7시간씩 막 늘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증거라는 거 이미 채택이 다 되고 있는 거를 그냥 인정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계속 이제 문제 삼는 거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아마 의도적으로 지금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르겠습니다. 다음 13일 날로 다시 날짜를 잡았지만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우리도 똑같은 시간 달라. 똑같이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날도 글쎄요. 과연 그러니까요. 구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지기현 부장판사의 소신은 알겠지만 재판이 이런 식으로 지연시키고 늘어지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이 재판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예.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다음번에는 반드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규현 부장판사의 결단도 좀 있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과 절차를 놓고 지금 실강이가 벌어지자 재판부가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질타한 거죠. 발언이 계속 지체되자 김 전 장관 측에서는 혀가 짧아서 빨리 하기 힘들다 이런 해명도 내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가 직접 한번 화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님, 아유 맞아. 재판도 끝나가는 마당에 뭐 이렇게 또. 근데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는 프로니까 하는 건데요. 프로는 근데. 징징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하상 변호사님,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뭐 정리됐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님,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죠. 중간에 끊어 죄송한데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셔서 읽는 속도만 좀 더 빨리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못 알아듣게. 지금 얘기를 직접 들어보셨는데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8시간 정도 지금 이어지면서 지금 그 최대 재판 아니냐 이런 침대 재판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윤 전 대통령은 꾸벅꾸벅 졸기도 했었어요. 저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우리 성지현 의원께서. 사실 아까 이현정 평론가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저렇게 길어지지 않는 다른 재판들에서 저렇게 그 결심 공판이 길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예. 피고인들이 변호인들이 저렇게 길게 얘기를 해봐야 본인의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사실 할 얘기가 많다, 방어권 행사할 게 많다 하더라도 네네. 보통 서면으로 방대한 양을 제출하지 재판장에서 저렇게 일일이 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저도 뭐 그 주관식 답안
답안지 채점해 본 적이 많습니다만 답안지가 길다고 해서 이 정답에 가까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은 그저 그냥 재판부 괴롭히기와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지금 사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은 저 내란 재판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에서도 계속 소동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 왔었거든요. 네네. 저는 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기현 부장판사가 재판지휘권을 발동해서 뭔가 발언 시간 제한 등의 뭔가 제재를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징징대지 마십시오. 좀 재판장에서는 우리가 좀 그 낯설은 네. 표현이죠. 예. 저런 표현 또 저 재판부 변호인들은 아마도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아마 뭐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 저 발언을 갖고 또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은 사실상 저 재판에서 어떻게든 승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재판에 나온 내용을 갖고 이 윤어게인 세력들에게 어필하려는 그 영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답답해하기 때문에 예. 13일에는 반드시 끝낼 수 있기 위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3일에는 반드시 끝내야 된다는 얘기도 해주셨고 이현정 의원도 그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일단 지규현 부장판사 다음 기일에 무조건 종결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을 하시게 하는 게 오히려 더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새벽 1시에 막 진행하는 거는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고 되는 날짜는 딱 하루밖에 없습니다. 13일 화요일 날 그때 가서 또 하면 또 길어지고 그 방법이 없어요. 다음 기일 날은 그냥 무조건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의 옵션은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사는 뭐 특보를 하고 시간을 비워놓고 있었고요. 또 신문사들도 칸을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형법상 이제 내란 우두머리죄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좀 처해질 수 있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13일 공판 구형은 어떻게 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일은 반드시 이루어질지 우리 호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13일 날 꼭 한다고 했으니까 그날은 이제 구형을 할 것이고요. 예. 지금 뭐 특검들은 사실상 이제 정권의 하청 수사 또 네. 이제 그런 그 공소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형은 사용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 예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예. 대놓고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비상계엄은 위헌과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이것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이라는 행위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 내란인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재판부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그냥 법리대로 법대로 그렇게 판결을 해주길 바라고 구형이 아니라 이제 선고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 선고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내란 혐의 1심 선고는요 예정대로 다음 달 2월 중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 사형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징역 뭐 이게 처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적절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재판부는 더 낮은 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여선웅 부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보이세요? 우선은 일단은 재판 같은 경우에는 13일 날 무조건 그 결심 공판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결심 공판에서 네. 검찰 측, 특검 측에서는 당연히 저는 그 사형에 이런 선고 그 구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뭐 전례를 보면은 뭐 전두환 씨가 그 이제 12.12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그때 이제 사형이 선고됐었거든요. 1심에서. 네. 근데 최종적으로는 뭐 약간 이제 감형됐죠.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이제 뭐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예. 이 내란죄는 뭐 다른 형은 없고 그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당연히 이제 검찰 측에서는 최고 형량을 구형을 해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에 했던 이 비상계엄 네. 이것이 내란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역사적인 심판이 내려져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님께서는 판결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보이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폭동과 그게 맞는 건지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근데 이제 아마 재판부가 군이 투입된 사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네네. 아마 거기에 따라서 저는 달려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의 동원이라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폭동에 준하는 뭐 그걸로 볼 수 있다 판단한다고 그러면 예.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인 살상 행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때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사형이 일단 구형이 됐고 1심엔 사형이 선고가 됐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사형제가 집행이 안 돼서 30년 동안 사실상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어떤 형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내란 혐의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가장 걸림돌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보면 지기현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은 굉장히 유하게 하고
말은 다 하게 하는데 보통 저런 종류의 판사들이 보면 네. 굉장히 형량은 또 아주 세게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의 진행을 보고서 형량을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판을 깐깐하게 진행하는 분들이 오히려 좀 유한 이 형량을 내리기도 하고 하거든요. 예. 뭐 그거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월 달 중에 이제 선고가 나올 거니까요. 문제는 이제 아마 감형 여부일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아마 어떤 구형을 하든 간에 지금 감형하기는 꽤 아마 어려운 사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2심부터는 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제 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의 스타일로 보면 말은 다 하게 한다. 그러나 판결은 엄격하게 내리겠다. 아마 그런 저는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